자,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우파나 좌파나 상관없이 일제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다. 교과서만 봐도 왜 일제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없어. 그냥 악한 일본이 선한 조선을 침략했다. 그러나 우리의 독립운동가 분들께서 목숨을 버리고 희생한 덕분에 정의로운 나라를 되찾았다. 뭐 이런 식이지. 너무나 단순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한국은 이 일제시대를 단순히 조선과 일본의 관계로만 해석을 해. 일본은 가해자, 한국은 피해자. 당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런 공식이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야. 이런 역사 인식이 일본인들에 대한 야만적인 행동을 정당화해. 한국인들이 반의를 해도 일본인들은 그런 한국을 이해해 줘야 되는 걸로 생각해. 왜? 어쨌든 일본이 가해자니까. 한국인들이 아무리 국가 간의 약속을 어겨도 일본인들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걸로 생각해. 왜? 어쨌든 일본은 가해자니까. 어쩌면 이렇게 야만적일까? 일제시대는 조선과 일본만 보면 안 돼. 그 뒤에는 미국이 있고 영국과 러시아의 패권 다툼이 있고 청나라가 있고 또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국의 교과서는 이런 걸 제대로 안 가르쳐. 그러니까 자꾸만 한국인들의 사고방식 자체에 모순이 생기는 거야. 당시에 세계 정세를 공부하고도 과연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고 핍박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조선 말기 그때 당시에 세계의 패권 국가는 어디였을까? 이기스? 맞아. 영국이야. 얼마나 강했으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겠어. 자, 이 영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 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나라는 러시아야. 이 두 나라는 당시 일종의 앙숙이었어.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영국과 러시아의 경쟁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 자, 러시아가 영국의 패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 부동항이었어. 1년 내내 얼지 않고 항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 당시 러시아의 연해주는 1월부터 4월까지는 항구가 얼어버려서 쓸 수가 없었거든. 자, 고민하던 러시아의 눈에 아주 적당한 장소가 발견돼. 그게 어딜까? 조선? 맞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조선을 차지하면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러시아가 당시에 조선의 바다를 막 측량하고 철도 부설권을 요구하고 막 그래요. 군사적 목적으로. 자, 만약에 조선까지 러시아의 이 시베리아 철도가 연결이 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당시 러시아는 수백만의 대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엄청난 군사력이 조선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해봐.
자, 이미 그때 당시에 러시아는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에 대한 주도권도 확보했어. 이렇게 세계의 패권을 쥐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러시아의 다음 목표는 어디였을까? 일본? 그렇지. 자, 원래 여기서부터는 이 주권선과 이익선, 그리고 야마가타 아리토모, 후쿠시마 야스마사, 이런 인물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고, 또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걸로 합시다. 자, 어쨌든 이 심각한 사태를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일본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러시아가 쳐들어올 때까지 그냥 놀다가 나라를 넘겨주던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나라를 지키던가. 자기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守らないと. 맞아, 지켜야지. 한국에서는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한 이유를 너무나 탐이 나는 저 아름다운 나라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조선은 그렇게 탐스러운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가끔 이야기하잖아. 한국은 일본을 몰라. 몰라도 너무 몰라. 당시의 서구 열강들과 일본을 같은 선상에 두고 해석을 하잖아.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취득한 목적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던 반면, 일본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어. 서구 열강들이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과 일본의 조선 통치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야. 완전히 달라.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화한 거야. 자,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조선이 러시아에 넘어가 버리면 일본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 조선을 일본의 우호적인 입장으로 만들던가 적대 세력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만 했던 거야. 어쩔 수 없이. 이게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선언한 주권선과 이익선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탄압했다고? 탄압하면 바로 러시아로 붙어버릴 텐데 왜 탄압을 해? 일본은 조선을 단독으로 개화시킬 목적이었어. 청나라나 러시아의 내정 간섭 없이. 그래서 일본이 갑신정변을 도운 거야. 자, 그러면 러시아와 일본이 이렇게 국군을 걸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의 훌륭하신 고종 황제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을까? 뭐 하긴.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사람은 심각한 의존증이 있어. 한국의 교과서에는 고종 황제가 자주적으로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웃기는 소리야. 그 대한제국 선포도 러시아 황제의 허가를 받아서 한 일이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한 거지. 현재 한국의 이 사람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아.
자기의 나라를 지키려고 한 전쟁을 침략, 일본의 탐욕,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 역사를 몇 발자국 떨어져서 조금 멀리서 보자. 그렇게 보면 조선은 피해자가 아니야. 단지 스스로 설 수 없는 나라였을 뿐이야.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 한국은 달라졌을까? 정말 달라졌나?